코스피 다시 2,500선을 내줬습니다. 국내 증시는 우리가 쉬는 사이에 나온 미국의 고용보고서 서프라이즈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 논의가 있는 상황에서 고용 상황이 너무 좋다 보니 굿뉴스가 배드뉴스로 작용했는데요. 다시 반납한 2,500을 두고 코스피 2,500이 천장이었다. 아니다, 코스피 지금이 바닥이다. 천장과 바닥론에 대한 의견이 팽팽한데요. 우리 시장 지금 어느 구간에 자리한 건지 어제장 복귀하면서 분석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1%대 하락해서 2,489선, 4거래일 만에 2,500선이 무너졌습니다. 코스닥도 1.4% 가까이 내려서 700선만 지켜냈습니다. 잘 나가던 외국인 매수세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8,700억 원 넘는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선물도 매도하면서 5거래일 동안 이어가던 매수세를 멈추고 2거래일 연속 팔자 포지션을 취했고요. 반면 기관은 260억 원 순매수했고 개인도 7,477억 원 사자세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메이저 수급 주체 모두 매도 우위였습니다. 외국인이 376억 원 순매도했고 기관 500억 원 넘는 팔자세 나타냈습니다. 개인만 993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죠.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에서는 딱 3종목만 올랐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1.2% 올랐는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기대감이 작용했습니다. KB금융이 1.7% 올랐는데 미국 국채금리 상승의 영향을 받았고요. 또 최근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땐 네이버가 그나마 버텨주는 모습이죠. 네이버 1%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반면 반도체 투톱이 크게 빠졌습니다. 삼성전자가 2%대, SK하이닉스가 4.5% 하락했습니다. TSMC 실적 경계감이 커진 가운데 미국 정부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도 종목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4% 가까운 상승세 시현했고요. 휴젤이 2.8%, 삼천당제약과 엔캠이 1%대 강세 기록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조정을 받았는데요. 알테오제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기대감을 전혀 받지 못하면서 3%대 반락했고 HLB와 리가켄바이오 등 나머지 제약 대표주들도 3%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환율이 다시 상승해서 시장의 부담입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환율은 달러 기준 5원 80전 올라 1,470원 8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로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이 높아진 영향입니다. 이후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1,460원대로 다시 레벨을 낮췄습니다. 글로벌 강달러 추세가 이어졌지만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해지에 대한 경계감 속에 원화는 차별화 양상을 보인 건데요. 오늘 새벽 6시 기준으로 역외환율 1,466원 90전입니다. 오늘 환율이 달러 인덱스 영향으로 다시 1,470원대로 올라갈지 아니면 1,460원대에 머무를지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한 건 국내 증시가 2,500 천장을 찍은 건지 아니면 2,500에서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건지 시장 방향일 텐데요. 개인과 기관 투자자는 엇갈린 투자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은 지수 하락에, 기관은 추가 상승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를 가장 많이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지수가 올라야만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을 대거 사고 지수가 떨어져야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은 대거 팔았습니다. 반면 개인은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를 1,292억 원어치 사들이면서 순매수 6위에 올렸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판단이 맞을지 아니면 기관 투자자의 판단이 맞을지 시장 흐름 앞으로 지켜봐야겠는데 일단 증권가에서는 대부분 바닥론에 더 힘을 싣고 있습니다. 매경 이코노미가 국내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미장 고점론과 국장 바닥론에 대한 의견을 설문조사했다고 합니다. 리서치센터장 대부분이 한국 증시 바닥론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난 연말 지수 하락 배경에 기업의 펀더멘털 훼손이 아니라 대내외 불확실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낙폭이 과대하다는 지적인데요. 메리츠 증권은 최상의 경우에는 코스피가 3천까지도 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KB증권은 코스피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하단에 위치해 있다고 분석했고 한국투자증권도 코스피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 PER이 역사적인 저점이라며 1분기 말부터 주가 매력도가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국내 증시 아직 바닥이 아니라는 비관론도 무시할 수는 없는데요.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는 바벨 전략을 취하거나 기업의 선별 투자 혹은 아예 한미 증시 대안처로 중국 증시를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들도 나왔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가 하단에 위치해 있다는 증권사 뷰는 참고하되 포트폴리오 구성하실 때 리스크 관리는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개장 준비하시죠. 정치 변수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 1차 정식 변론기일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는 미국의 금리 결정에 영향을 주는 생산자 물가 지수 PPI도 발표가 되겠습니다. 한편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LA 산불 관련주가 추가적인 상승세 보였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산불이 일주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시속 113km 강풍이 예고되면서 다시 확산 고비를 맞게 됐는데요. 관련해서 건축 자재와 재건 관련주들이 강했습니다. 오늘까지 강한 모습 보여줄지 지켜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는 금리 불확실성에 휘청였고 그나마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혼조로 마감했는데요. 국내 증시 별다른 상승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달러 인덱스가 장중 110선을 돌파하며 고환율 부담까지 높아진 상황이라 다소 어렵게 출발할 수 있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초반 분위기 체크하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